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설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가시면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과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시게 되면 알림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와이파이 버튼이 나오죠. 이 와이파이 버튼을 터치해서 와이파이를 끄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다시 터치해서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알림창을 열어서 들어올 수도 있죠.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끄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아래에 쭉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와이파이가 연결된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192메가의 네트워크 속도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100메가 인터넷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500메가 또는 1기가 인터넷을 쓰시는 분도 계시죠. 통신사에서 보장하는 속도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의 8,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메가 인터넷을 이용하신다면 80에서 90메가 정도가 나오면 제 속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500메가 인터넷일 경우에는 400메가 이상이 나오면 제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랜선으로 직접 연결했을 경우고요.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500메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500메가 인터넷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4기가와 5기가일 때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잠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지금 U 플러스 062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OG라고 붙어 있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062지만 2.4기가로 연결할 수도 있고 5기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5기가가 속도가 더 빠르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2.4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어떤 공유기든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인터넷 속도는 랜선으로 직접 연결했을 때의 경우라고 했죠. 5기가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속도의 반 정도 나오면 적당한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기가는 5기가 속도의 다시 반 정도 나오면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500메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계시면 5기가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경우는 250메가가 나오면 적당한 속도고요. 2.4기가로 연결했을 경우는 100메가 이상이 나오면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는 속도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4기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지금 117이죠. 자, 적당한 속도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기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기가로 연결이 돼 있죠? 다시 톱니바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때요? 866이 나오네요.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스마트폰이 06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5기가의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와이파이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중간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또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5기가가 좋겠지만 조금 떨어진 거리나 또는 중간에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2.4기가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5기가로 이용하시면 중간에 끊김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속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062와 내 스마트폰의 거리를 감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른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 통신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그것을 지금 5기가로 연결되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아까는 2.4기가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놨다가 지금 5기가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연결이 될 때는 무조건 5기가로 연결이 되겠죠. 자, 와이파이를 꺼볼게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통신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사용 안 함을 다시 사용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연결될까요? 지금 5기가로 연결됐네요. 그렇죠? 예, 자동 연결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2.4기가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여기를 눌러서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2.4기가로 연결이 되겠죠. 자, 어떤 공유이든 2.4기가와 5기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 공유기가 아니면 전부 두 가지가 뜰 거예요. 스마트폰과 공유기 거리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탭의 경우는 고급 설정과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일반 스마트폰은 고급 설정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동일한 메뉴가 나오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바일 데이터로 전하는 와이파이가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과도하게 느려지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통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데이터 통신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죠. 무제한 요금제라든지 데이터량이 작은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데이터 양이 충분하고 또는 무제한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본인 요금제에 맞춰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로 전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사용으로 켰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여기에 쭉 나오죠. 이게 전부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와이파이를 두세 개씩 쓰시는 분은 거의 없죠.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유기를 서너 개씩 이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같이 고급 설정에 있는 안정적인 와이파이로 전환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와이파이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할 경우에 계속 다른 와이파이 신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공유기를 여러 개를 쓰시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자동 와이파이 켜기 끄기죠.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시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꺼지고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와이파이 신호가 제대로 잡히게 되면 다시 데이터 통신에서 와이파이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이 경우도 배터리 소모는 좀 더 많아지겠죠.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품질 정보 표시는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기가 켜져 있게 되면 뒤로 돌아가 보시면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연결 신호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 채워져 있죠. 이거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신호가 하나 작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 비해서는 연결이 원활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낮은 경우도 있죠. 이거는 신호가 아주 미약한 겁니다.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고 불안정한 연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감지죠. 자, 여기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해킹이나 멀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내 네트워크에 해킹을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그런 네트워크 움직임을 전부 감지를 해서 알림을 주게 되겠죠. 자,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과 필요 없는 블루투스의 연결을 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또는 스피커 같은 외부 장비를 연결을 할 때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블루투스 장비가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스마트폰의 속도와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블루투스 설정만 잘 해주셔도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블루투스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블루투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내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장비를 전부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찾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검색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위치를 옮기거나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찾게 돼요. 매번 그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장비들은 전부 꺼주시는 게 좋겠죠. 연결 가능한 기기들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기기들이고요. 이 위에 등록된 기기들 중에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꺼주는 게 좋겠죠. 자, 이 장비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여기서 등록 해제를 해줍니다. 등록 해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장비는 따로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계속 동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블루투스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실 때 연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장비는 끈 상태로 스마트폰에서 찾기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 이렇게 검색을 하는 도중에 연결할 장비를 켜주시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보통 블루투스 장비가 먼저 켜 있을 때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찾고 있는 도중에 블루투스 장비를 켜주시게 되면 장비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블루투스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는 게 좋겠죠. 배터리 소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량을 가장 손쉽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블루투스를 끄는 게 되겠어요.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특히나 외부로 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블루투스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블루투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프린트를 등록하고 프린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프린터로 프린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를 전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PC에서 프린트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프린트할 수가 있겠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쇄라고 있죠. 자, 이 인쇄에 들어가시게 되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직접 해당 프린터의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죠. 자, 여기 있는 연결의 인쇄에 들어오셔서 플러그인 다운로드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다운로드 터치합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프린터 플러그인들이 나오게 되죠. HP, 브라더, 렉스마크, 삼성, 캐논, 제록스, 앱손 거의 모든 프린터 드라이버 플러그인들을 여기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렉스마크라는 프린터를 쓰기 때문에 이걸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앱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앱손 누르시고요. 바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프린터의 브랜드만 아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유가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든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라든지 삼성 노트, 여러분이 쓰시는 또 다른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갤러리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프린터가 가능하죠.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 누릅니다.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쇄라고 버튼이 나와요. 이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프린터가 선택이 되겠죠. 자, 만약에 프린터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여러분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프린트 버튼만 누르면 바로 프린터 되게 됩니다. 지금 프린터 소리가 나죠.
프린터가 지금 준비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흑백 프린터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프린터가 컬러일 경우에는 컬러로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를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전부 프린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나 프린트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설정 들어가셔서 연결 들어가신 다음 기타 연결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쇄 들어가시고요.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꺼져 있게 되면 프린트할 수가 없습니다.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